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바로 요 앞에 나와 있는 문제는 자 그냥 간단한 계산과 곱셈 공식 활용하는 문제라서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얘네들이 계수가 유리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한근을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하면 되는데, 얘 1차항의 계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한근을 얼마로? 1 플러스 루트 3으로 잡는다면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잡아봅시다.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의 합과 곱은 이 방정식의 계수의 수체계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값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m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곱하시면 알파의 1 플러스 루트 3이 두 근의 곱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알파를 구할 수 있죠. 알파라는 놈은 자 이렇게 바꿉시다. 루트 3 플러스 1 분의 2로 정리하고요. 유리화 시켜주면 자 여기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건데, 얘 유리화 시켜주면 자 여기가 2가 되니까 둘이 같이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알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1은요, 자 우리는 m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루트 3일 거고요. 그럼 루트 3에 루트 3이면 2 루트 3입니다. 이놈이 2m이니까 m의 값은 자 루트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놈의 두 근의 b가 5대 3이래요. 그러면 x의 값을 자 이렇게 갑시다. 5알파와 자 3알파. 자, 이렇게 되면 두 근의 합은 8알파가 되고, 이놈이 마이너스 m이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m은 마이너스 8알파.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15알파의 제곱이고, 이게 135랍니다. 자, 약분해 봅시다. 자, 5로 먼저 하시면 3 남고 5, 2, 15, 7, 3, 이거 9.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9죠. 그럼 알파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 알파의 자 부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m이라는 놈은 자 여기 마이너스 붙여봐야 m이라는 놈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24. 자, 여기에 그대로 놓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24일 건데, 어쨌든 요 m의 값은 그거 다시 정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4로 가면 되죠. 그 다음 3번 x에 대한 자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2랍니다. 두 근의 차가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놈이 자 2가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어차피 알파 베타 어떤 놈이 알파고 어떤 놈이 베타인지 지금 아직 정할 수 없으니까 큰 놈을 알파로 잡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자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곱셈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이놈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그러면 자 이놈은 4m의 제곱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놈이 2고 제곱시키면 4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4, 3, 12가 나오네. 자 그러면 16이고요. 그러면 m 제곱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m은 자 m은 얼마가 나올까? 그러면 m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다시 이제 m의 보호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m의 보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m을 찾기만 하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에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해 놓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정리할 거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이 A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놈은 자 B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하실 거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식에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러면 확인할게. 첫 번째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B죠. 그럼 두근의 합 마이너스 B라는 놈은 두 개를 실제로 더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라고 했습니다. 결국 A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그 다음 두근의 곱이 A인데 자, 이 놈은 얘 둘을 곱해 주시면요. 자,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B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2A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B는 1이다 해서 자, 요 놈과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2와 2A 마이너스 B는 1이다 라는 걸 연립해서 확인하시면 자, A는 1이고요. B도 1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알파와 베타라는 놈은 어디에서 자, 요 놈의 근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넣어 보시면 자, 얘는 원래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식은 곱셈 공식부터 계속 지금 나올 때 정리해 놓으라고 당부를 드렸던 식입니다. 요거 나오면 여기에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 주시면 자, 당연히 여기에 근이 알파 그리고 베타죠. 그렇다면 요걸 곱해 주시면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렇다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그렇다면 이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나온 근이면 이 근은 여기에 근도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당연히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자,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알파의 20제곱 더하기 베타의 20제곱은요. 이렇게 갑시다. 알파의 18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고 플러스 베타의 18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다. 자, 마이너스 1이라도 세제곱이면 6, 38이니까 6제곱 해서 끝났죠. 여기 1입니다. 여기도 1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거 남는 것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요것만 구하면 된대요. 요 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요. 알파 베타도 1입니다. 그러면 얘는 1의 제곱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놈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자, 갑자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랍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래.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이놈을 방정식으로 보고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 돼서 나온 근이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P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근데 이놈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는데 자, X에 대해서 정리 좀 합시다. 저거 XY 같이 나누면 힘드니까 X의 제곱에 X 들어간 것은 플러스 2 꺼내고 자, 2Y 마이너스 1의 X고요. 자, 그러면 1차까지 됐죠. 플러스 그러면 자 4y 제곱 마이너스 4y의 마이너스 3입니다. 물론 인수분해 할 때 내림차순 정리하고 요 뒤에 거 인수분해 된다면 요거 하고 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놈이 P가 0이면 얘가 0이래. 그러면 우리가 X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수분해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자, 짝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2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2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아니지. 왜 여기서 그런 게 붙었나? 자, 마이너스의 2y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죠. 2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그리고 ac 그러면 여기는 4y 제곱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일단 정리하시면요. 얘가 4y 제곱에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얘랑 얘랑도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놈은 여기서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1에 부호 자, 요거 괄호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요놈이 남는 게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 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일 때는 얼마가 되느냐? 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y 그리고 플러스 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근을 구했는데 근이 두 개가 이거래. x에 대한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요놈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x 플러스 2y에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는영만 살짝 지워주시면 인수분해 된 거겠죠. 아, 여기 플러스 2가 아니고 계산 실수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3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Q라는 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상수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는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죠. 얘가,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면 Q라는 놈도 일단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Q는 0을 잡아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x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죠. x제곱 그리고 x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얼마냐, 자, 2 하고 그러면 2y에 플러스 1에 x 그럼 1차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y 제곱에 플러스 8y에 플러스 k 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자,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놈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개의 뭘로 나타내느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인수분해를, 자, 요놈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그렇다면 x는 얼마냐, 자, 마이너스에 2y에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또 루트 하시고 얼마 나옵니까? 얘는 2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3y 제곱 플러스 8y에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네. 자, 그러면 괄호, 자, 요 근호 안에 있는 놈 계산 좀 해주시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 놈은, 4y제곱에서 3y제곱 빼니까 y제곱, 그리고 플러스 4y에서 8y를 빼니까 마이너스 4y. 맞죠? 자, 그리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x라는 놈이 지금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했을 때 요 놈을 우리가 그러면 d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되고요.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는데, 자, 식을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요놈
으로도 벌써 두 개의 1차식이 됐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놈 결국은 요 y 2차에 대한 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걸 과연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없으면 돼요. 얘가 깔끔하게 없어지면 되죠. 자, 아니면 없어져도 되는데, 그런데 그럼 없어지려면 이게 0이 돼야 돼요. 근데 그 0이 되는 값을 내가 지금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찾기가 좀 애매하면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럼 요 놈의, 자, 판별식. 자, 요 놈의 D가, 요 놈을 D라고 얘기하면, 요 놈의 판별식은 D1이라고 합시다. 이놈이 0이 된다면 요놈은 Y에 대한 1차식으로 자 깔끔하게 완전 제곱이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Y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뭐 알파는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에 뭐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Y 1차는 붙어도 충분히 1차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놈 자, 요 놈이 실제로 X에 대한 판별식인데 그런데 요걸 가지고 정리했더니 Y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Y에 대한 식이 요놈의 판별식이 0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D1 쟤도 짝수죠. 그러면 자 4분의 D1으로 사용합시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니까 반쪽이면 얼마냐 2의 제곱 4 빼기 1-K가 0이다.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면 되느냐 3이 나오면 K를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3이겠죠. 요렇게 나온다면 자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Y에 대한 1차식 자 완전 제곱이 되고 그러면 근호 없어지고 Y 1차가 돼서 여기는 XY에 대한 1차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했을 때 문자가 두 개일 때는요 머릿속으로 요걸 꼭 생각합시다. 자 X에 대한 한 문자 먼저 나오죠. 대한 식으로 자 정리하시고요. 정리된 X에 대한 판별식. 자, 이놈의 판별식이 Y에 대한 2차죠. 이놈의 다시 판별식. 이 0이 되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를 구해라. 그러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식 만들기. 근을 알고 그럴 때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근을 알 때 식 만들기 하면 두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2고 루트 3 플러스 1하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럼 요놈 두 개를 더해볼까? 더해보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2루트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는 물론 요 뭐 한놈 알파 한놈 베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개 곱하면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면 x의 제곱에 두 근의 합이 2루트 3이면 마이너스 2루트 3의 x의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2-루트 3을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제 나왔죠. 한 근이 2-루트 3인데 개수가 유리수이면 켤레근 성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4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얼마? 4 빼기 3이니까 1이겠죠. 그럼 요걸로 방정식 만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실수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켤레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놈은 2 플러스 i.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자, 한 놈은 2 마이너스 i.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 더하면 4고요. 자, 알파 베타는 두 개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자, 4 빼기 i 제곱 그러면 5. 그러면 이거의 방정식은 얼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기 켈레겐의 성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실제로 저거 갖고 뭐 근을 구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자, 일단 확인할 거,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자, 다음 두 근을 근으로 가지는 x에 대한, 관한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래. 1번 먼저 봅시다.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야, 보자. 그러면, 자, 2알파 플러스 베타에 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베타는 3알파 플러스 3베타니까 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그러면 3, 4, 12가 두 근의 합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요 놈을 두 개를 곱해봐. 2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2베타. 자, 요 놈을 곱해보시면 2알파의 제곱에 4알파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니까 여기는 자 그냥 5알파 베타라고 얘기하고요. 플러스 여기는 2베타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거 2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5알파 베타가 나오고요.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정도는 간단하게 하죠. 4, 4, 16 빼기 2알파 베타 2 해서 얘는 14 그러면 2배 하면요 28이고요 더하기 5 하니까 33이죠. 자,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2x 두 근의 곱 플러스 33은 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두 번째도 더해 봅시다. 그러면 더하시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자 이렇게 가자. 여기는 당연히 베타분의 1에 알파분의 1을 더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자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아까 우리 구해놓은 거, 자, 14에 다가 플러스 1 필요 없고 4 하면 얘는 18 이렇게 되고요. 자, 얘 둘을 곱해보시면 이렇게 적자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에다가 자,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놈을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갑시다. 알파 베타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가면 플러스 알파고 이렇게 가면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이고요.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얘는 6이네. 그러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됐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 x의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해서 또 한 개의 근을 구했죠. 근이란다. 식 구하기 할 수 있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자연수란 얘기죠. 요건 나중에 부정방정식 계산하는데 참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 모두 자연수인데 이놈은 당연히 n 플러스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3-2m입니다. 이것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자, m이라는 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요. 알파 베타는 3 마이너스 2 알파에 마이너스 2 베타에 플러스 얼마? 8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왼쪽으로 다 넘겨 봅시다. 그러면 2알파 플러스 2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는 11이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뭐 한번 해보시느냐 하면
자, 이놈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요. 여기가 아까 얘기한 부정방정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둘 중에 하나, 자, 알파를 한번 묶어내기 한번 해봅시다. 알파를 묶어낸다면 알파에 자, 2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거에 더하기 2 베타가 11이야. 그런데 뭐 할 거냐 하면,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인수분해를 좀 억지로 한번 해보는데, 만약에 베타 플러스 2가 여기에 있다면, 그럼 결국은 양쪽에 4를 더해 준다면 이놈은 어떻게 하든 인수분해는 가능합니다. 알파에 그러면 베타 플러스 2에 자, 결국은 이 더하기 4 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이렇게 하면 어렵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2에 여기를 베타 플러스 2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놈이니까 2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놈은 11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알파에 베타 플러스 2에 더하기 2에 베타 플러스 2만 놔두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2는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걸 뒤로 넘겨.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5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 놓고 이제 또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 플러스 2를 묶어내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2가 남겠죠. 그리고 또 베타 플러스 2가 1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뭐 하시느냐 하면요. 여기 쫙 갖다 놓고 이제 자연수랍니다. 자연수인데, 자, 알파가 자연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요거 두 개 곱해 봅시다. 곱해 보면 자,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 자연수끼리 곱해서 15 나오는 거 1, 15 이렇게 되는데, 알파 플러스 2가 1이 된다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3, 5, 15 또는 5, 3, 1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알파가 얼마야? 1이고 베타가 3이겠죠. 이쪽은 거꾸로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이겠죠. 1이나 15는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모두 양의 정수일 때 두 근은 1과 3입니다. 그래서 x는 얼마? 1과 3이고 m의 값을 구하라 그러는데 m은 m 플러스 4란 놈이 두 근의 합이죠. 그래서 두 근을 합하면 얘가 4가 나와. 자, 그러면 m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얘네들은 조건이 근이 정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이 실수라면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 봐야, 실수라면 이거 곱해서 15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정수 조건을 만족할 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부정방정식을 배울 때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뒤에 가서 배웁시다. 자, 그 다음도 정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요거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정수랍니다. 자, 그럴 때 m의 값과 두 근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 자, 두 근이 정수라면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자 2m,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놈은 얼마? 자 2m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자 2m 제곱이래. 그러면 m 제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그런데 제곱이 나와 있어서, 이 제곱이 나와 2차가 나와 있어서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더 이거 아까 앞에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 실제로 m제곱 하려면 m이라는 놈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그러면 이놈 m제곱은 4분의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자, 플러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 걸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2분의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2 알파 베타에 거기에다가 빼기 2 양변에 2를 곱하면 2 알파 베타는 얼마?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얘는 날려주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게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라면 제곱해서 4가 나오려면 자 알파가 1 자 그러면 알파가 1이면 베타가 얼마가 돼야 되죠? 4가 나오려면 이거 힘들죠. 자 이렇게 되면 정수니까 한 놈은 0이 돼야겠네. 0 되고 그럼 베타는 2 아니면 알파가 2가 되고 베타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두 개 더하면 자 2m인데 실제로 얘는 2야. 그러면 m이라는 놈은 얼마? 자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 자 알파가 0이고 그리고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죠. 그렇다면 요거 이제 두근이 0과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2m이라는 놈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도 나오고 그러면 m이라는 놈은 얼마? 마이너스 1도 된다.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를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근의 공식 이용하면 자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죠?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네 마이너스 m 제곱에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근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놈이 0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m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클 것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m의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놈을 다시 얘기하는데 정수로 했는데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m은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른 정수의 값이 들어오면 2보다 작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m이라는 놈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얘기하면 두 근이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x라는 놈은 얼마?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래서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아까 우리 근 구한 거 나왔죠. 그리고 m이 0이면요 m이 0이면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럼 요 놈은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근이 아니니까 사라집니다. m이 그러면 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에 똑같이 1이겠죠. 그래서 얘는 2 또는 자 0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두 개 다 방법을 좀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각자 편리한 방법을 구해서 쓸 수 있겠죠. 두 개 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실근의 부호를 얘기하는데 배웠던 대로 정리하시면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일단 존재한다. 서로 다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확인하고 갑시다. 그러면 얘는 m-1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자, 요놈 정리하시면 정리하고 보시면 이수분해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자 m 플러스 1에 그냥
바로 우리 인수분해 합시다. 그러면 아니다. 계산해 놓으면 인수분해 하면 m 플러스 1에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합니다. m-2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m이란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자 m이란 놈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란 놈이 두 개가 모두 양수면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면 마이너스 2에 m-1이고요. 이놈이 0보다 크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1이 0보다 작다고요. 그러면 m이란 놈은 1보다 작답니다. 그럼 얘는 안 돼.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먼저 섞어주시면 m이 1보다 작으면서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얘가 나오죠. 그럼 얘도 이제 지우자.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이제 두근의 곱도 자연수니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자 바꿔보시면 m은 3보다 크다로 나오고 결국은 이것도 요 범위에 들어가니까 필요 없고 결국은 요놈이 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놈 요놈 한번 보세요. 2차 부등식이 우리가 저쪽에 한번 정리를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야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요 뭐 하시면 되느냐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봅시다. 자, 뭐 A 두 식을 A, B라고 하는데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던가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큰 놈이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얘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든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든가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거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든가 2보다 크거나 같든가 이거 두 개 동시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타나죠. 하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보다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옵니다. 정확한 거는 2차 부등식 하면 조금 더 보게 될 겁니다. 2번 봅시다.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래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건 그대로 씁시다. m이란 놈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m이란 놈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두 개 더하면요 두 개 더하면 음이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자 마이너스 2에 m-1이 0보다 작다로 바뀌고 그러면 여기는 m이 1보다 작다가 아니고 m이 1보다 크다로 바뀌죠. 그럼 얘는 안 돼. 두 개 섞어야 돼. 자 그러면 어디? 이놈이 남겠죠. 자 그러면 얘 없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얘는 0보다 크겠죠. 둘 다 음수니까. 그럼 여기는 m은 3보다 작다. 그러면 얘랑 섞어주시면 우리가 찾는 값은요 자,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되게 단순하죠.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립시다. 자 세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보호랍니다.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보호면 알파 베타라는 게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지?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m이란 놈이 3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고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여기 마지막 문제죠. 이제 두 실근의 부호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조건이 몇 개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하도록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해라. 첫 번째 확인합시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근이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것만 하나 확인했는데, 자 봅시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서 이번에는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보다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디까지 확인이 되느냐 하면,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놈이 이렇게 되면 요놈이 양의 근 베타라고 합시다. 요놈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여전히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게 0을 기준으로 판별식, 자, 두 근이 그 사이에 그 기준이 되는 놈이 들어가 있을 땐 판별식 확인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합은요, 원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합도 확인 안 하는데 여기는 합이 0보다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적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놈 두 놈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이놈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일단 a는 3보다 크다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답니다. 자, 됐으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a 제곱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a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놈은 a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놈도 두 개가 이제 0보다 작으려면, 요것도 2차 부등식 하고 나면 별 거 없는데, 얘가 두 개가 작으려면요. 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든가,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보다 크고 이렇게 두 개를 합쳐주시면 결국 우리가 찾는 답은 A는 3보다는 크면서 4보다 작다.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가 나오면 다른 조건이 없다면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것처럼 한 근이 두 근의 합의 부호가 뭐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자, 합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럼 이것도 똑같죠.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은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같으면 알파 베타가 0이야. 두 개 합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아까 계산했죠. a가 3이야. 이게 0인 거는 a가 마이너스 3 또는 4 이렇게 돼야 돼요. 3보다 크면서 큰 데서 찾아라. 그러면 얘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가지 곱셈곱식 활용해서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근을 가지고 식 만들기 또 연습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근데 중학교 때 분명히 연습했던 걸로 내가 선생님이 기억하니까 이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실근의 부호 결정.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혹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 중에서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조건이 없을 때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인데, 다른 합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기본 문제도 다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